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토부 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런 식의 대화를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또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좀 소개를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옆에 계시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어머님이 나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부 과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부 과외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아직 한 건 아니죠.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배움이 있었고 우리 목표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모셔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부 대원생 엄마고요. 토부 과외 1기 과정을 다 마친 엄마입니다. 네네. 이제 편하게 이제 일단 이게 너무 어색해서 일단 학생의 재원생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의 어머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직원이기도 하는데 또 어머니시기도 하다 보니 뭐 어떻게 좀 대해야 할지 조금 처음에는 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친구가 되었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이지만 네. 또 그 동료이고 그리고 동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었는데 토부 과외라는 걸 토부 이런 현강 학원이 있는데 네. 사실 과외 업체를 따로 또 요즘 많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그렇죠. 전문 학원에서 왜 과외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이 토부 과외에 대한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했었어요. 예, 시작을 생각한 게 한 5, 6년 전부터 했었어요. 5, 6년 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시작하지 못했던 게 이제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이 저희가 하는 이제 인강이라든가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당시에는 받쳐주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냥 재원생들을 위해서 자꾸 시스템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대략 한 80%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80% 정도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사실 제가 토부 과외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4년인가 5년 전 그때 생각했을 때 그때 혹시 백그라운드라고 아세요? 유튜브에? 네. 초반에는 어머님들이 같이 하셨어요. 네, 네, 네. 그 어머님들이 지원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대본을 읽어드리고 그 지금도 애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든가 그걸 이제 하면서 어머님께 많이 여쭤보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무 저는 아까웠어요. 그 어머님들의 그 실력이 너무 아까웠었고 이게 전부 다 아이들 때문에 다 일을 그만두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일을 해주고 싶은데도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첫 번째가 그거였었어요. 뭐 어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익을 창출하겠다 그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어머님들이 이 아까운 이게 너무 국가적으로 아까운 재능이잖아요. 그 재능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 같은 걸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MBTI에서 E형 아이들이 I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면서 애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의 일방적인 학원은 같이 나가는 수업이니까 그런 수업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좀 따라가기 힘들고 단체 수업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런 걸 보다 보니 이제 그 아이들도 사실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제대로만 공부하면은. 근데 저희는 딱 24회 과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끝나고 졸업하는 거잖아요. 네. 예, 과외로 한다면은. 근데 그때 이 과정만 잘 버틸 수 있다면은 제가 생각해 어떤 학원 갔더라도 안 밀릴 것 같은 그런 목표가 또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아름다운 랜딩을 이제 착륙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수업들을 총 종합해 보면 참 시간이 꽤 많은 타임을 제가 공부를 하고 촬영을 해왔지만 제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는 하겠지만은 점점 좀 준비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저는 이걸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께서 첫 번째로 오셨고 어느 순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대화를 해서 이제 투입하시기 전에 대화를 하게 되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잘 되고 있고 이게 좀 바른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첫 번째 문자를 딱
드렸거든요. 네, 어머님들께. 네. 왜냐하면은 선생님에 대한 조건을 딱 재원생의 어머니만으로 제한을 시켰었어요. 네. 그때 정말 순식간에 인원이 다 차버렸어요. 제가 원했던 인원이. 그 뒤로 더 이제 계속 네. 왔지만 일단은 저는 1, 2기 어머니들만 가지고 잘 한번 한 뒤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족하면은 또 어머니들을 모집을 이렇게 할 생각인데 1번으로 전화를 오셨어요. 첫 번째로. 네. 어떻게 전화를 받으셨나요? 때 저희 아이를 토부에 데려다 주는 마지막 신호등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문자가 울렸고, 그럼 학생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아이를 내려주고 응. 바로 이제 전화를 했죠. 아, 근데 사실 자세한 내용을 보진 못했는데 응. 이제 토부 가해라는 걸 시작하는데 재원생 어머님들을 이렇게 뜻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 영어 학원이라는 거를 토부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데 공부하는 걸 봤을 때 물론 선생님의 강의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툴이 제 눈에는 정말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배운 거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배운 거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그러니까 답이 맞지 않으면 일단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한다면은 그 네네. 답이 틀리면은 계속. 네네. 그래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서 아이가 더 신경을 쓰고 더 고민하고 결국엔 답을 찾고 물론 못 찾으면 또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이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많이 토부에서 어떤 식의 과외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이제 연락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원장님을 뵙고 아 정말 저한테도 이게 우연히 정말 그냥 일어난 일이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네 그렇게 이제 원장님하고 인연이 되었죠. 토부하고도 인연이 우연히 되었죠. 필연이라고 네네네. 하지만 참 첫 번째로 오신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그 뭐랄까 영감을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정확하게 가장 제가 사귀었던 그 분, 그 뒤에도 다 그런 네네네네. 분들이시지만 포스가 대단히 강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머니도 뵈셨지만 네네. 그런 어머니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맡겨도 네. 그리고 참 많이 가르쳐 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힘들지 않았었어요. 어머니가 힘드셨겠지만은 근데 그걸 잘 견디시는 거 보고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일단은 엄마잖아요. 엄마는 다르잖아요. 네.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뭐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또 책임감이 있으면은 또 남의 아이도 제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머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생님이 된다는 게 그게 참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젊은 선생님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많이 인생을 겪어보셨고 그런 아이들한테 또 도움도 되는 말씀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우연이지만 이건 곧 필연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네. 진짜 궁금했던 게 이게 선착순으로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무슨 기준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게 인연이 필연이라고 지금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음. 지금까지 모든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물론 뭐 집에 그냥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직장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이직을 또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기준이 너무 궁금했어요. 네. 원장님의 그런 생각이 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건 좀 막연한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토부를 시작할 때 그때도 토부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되돌아보면은 토부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또 되돌아보면은 이쪽으로도 옮겼었고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게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오시든 그거는 제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운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 토부 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아시는 거고 그리고 전하고 오셨다면은 적어도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되돌아보니 이제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되겠지만
사실 학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시고 또 한동안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배우셨던 경험이라든가 또 통찰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 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토부 어머님들 누구도 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행여나 망설이시거나,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이게 절대로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실 필요 있어요. 어머니 학교 어디 나오셨죠? 최종 학력은 네.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셨죠. 네. 저는 서울대 나오셨다는 그걸 보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외국도 가셨죠. 네네. 유학도 가셨고. 예. 아, 빨리 배우시겠다. 좀 빨리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엄청난 속도로 뽑으시던데 그거 하나는 있겠죠. 네네네.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제가 어머니께 이제 대화하면서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일하시면은 그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걸 느꼈었어요. 어머니의 의지를 봤었고,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학력이라든가 또는 경력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은 너무 화려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눅 드시거나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실 만큼의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인생의 그런 통찰력과 열정과 직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어머니도 망설이지 않고 당당히 지원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신 건 저한테는 아마 좀 많이 뒤에서 뒷받쳐주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께서 저는 이렇게 빨리 하실 줄 몰랐거든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트레이닝을 한 달 만에 끝내셨죠? 네. 예. 매일 하셨죠? 네. 그 라이브러리도 매일 하시고. 네. 왜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맞아요. 원장님은 전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천히 하셔도 네.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내년부터 해도 되고, 맞아요. 후년부터 해도 되고, 한 명만 가르쳐도 되고. 네네네, 맞아요. 예, 전혀 그런 거 상관없다고. 어머니 그냥 생활 누리시면서 네네네. 그렇게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일단 하루에 남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 뭐 집안일도 하고 하다가 남는 시간에 일단 뭐 성향 자체가 조금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일단 아이가 이거를 과정을 현재 하고 있고 도대체 뭔지 좀 보고 싶었어요. 빨리 이거를 아이가 한 만큼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학원을 보낼 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혹시 피드백을 받거나 아이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뭐가 힘들어라고 이제 우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 힘듭니다. 네,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네네. 한 1회차, 5회차까지는 네네네네. 즐겁게 네, 들으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너무 쉽다. 네네, 예, 맞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던가요? 뒤로 갈수록 일단 고등학교 2, 3학년, 보통 2학년까지 어법들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구문을 어쨌거나 어법이 종합된 걸 볼 수 있어야 구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풀어야 되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느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어머님들도 하시다 보면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 이 과정을 같이 트레이닝 받으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하실 분들이 중간에 좀 막히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이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아이도 이걸 겪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임하신다면, 네, 시간이 그렇게 너무 느슨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네.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네네. 한 4회차, 5회차 네네네. 남겨두시고 머리가 이제 네네. 뒤죽박죽 되었다 이제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느끼는 거예요. 네. 다 느끼는 그 15일차 지나가면 다 느끼는 그 상황인데, 그 마지막 5일차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제가 그때 조언 드린 건 그거였어요. 네.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뒤죽박죽 할 바에는 어차피 뒤죽박죽 됐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고 끝낸 뒤에 그 다음에 다양한 구문을 계속 봐야 된다고. 네네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이제 조언해 주신 대로, 왜냐하면 이게 어쨌거나 강의를 듣고 강의에 맡은 스케줄대로 문제를 풀려 하다 보니
저희도 학생의 입장에서 이거를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이니까 먼저 나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다행히 원장님께서 제때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그대로 진행을 했더니 사실 뒤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단 강의를 쭉 진행을 한 후에 다시 구문을 풀어보니까 네 그때는 일단 뭐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밀어붙이면서 구문을 풀면서 다시 저희 신텍티스도 보고 매트릭스도 같이 보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네, 다시 되죠. 계속 보면서 하다 보니 솔직히 이제 저희 나이대 어머님들 이 경륜과 이런 걸 본다면 물론 기억력이 예전만큼은 아니실 수는 있어도 네, 충분히 푸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네, 전혀 그런 문제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한 6회차, 15회차, 17회차까지 갔을 때 한번 크게 혼란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마지막까지 밀어붙인 뒤에 그 다음부터 문장을 계속 여러 문장을 보면서 적용시켜 나가. 어차피 적용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입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네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저희들이 맡을 텐데 네. 그 대상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물론 어느 정도 개념은 조금 끝나야 돼요. 예. 뭐 동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이 정도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것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영어에 정말 파닉스까지 이것도 필요하다면 그거는 아직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본 뒤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한 초6부터 그리고 저는 고2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2도 왜냐하면 고2 이번에 9월 평가원 치고 구문을 보니 구문이 저도 관료를 열고 한숨을 쉬었었어요. 몇 문제에 대해서는 구문이 쉽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데 정부에서는 근데 관료를 열어놓고 어디에 다 될지를 모르겠네. 그러다 보니 문장은 정확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정말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린 것 같은데 정부에서 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정확한 구문으로 정확한 정독으로 구문 정독 이렇게 결국은 이게 가장 기초인 것 같아요. 영어의 모든 기초는 구문과 정독인 거고 이제 그 학생들이 초6부터 고3까지 뭐 어머니들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단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듣기도 추가로 저희들이 서비스로 들을 거고 단어 테스트까지 해줄 거고요. 영작도 서비스로 들을 거고 다양한 서비스로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안에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학생들에게 또 그 눈높이에 맞게 이제 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딱 24번 수업을 합니다. 24번 수업이 끝난 뒤에 제 목표는 토브가 항상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우리 학원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내가 정답이야, 우리가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답,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정답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어느 학원을 가도 그 다음에 어떤 과외쌤을 또 만나도 또 혼자서 하더라도 학교를 가더라도 저는 구문은 이제 내가 막히는 게 없어 라는 그 상황까지 저희들이 아이들을 이제 과외를 시키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24회까지 했을 때 일주일에 2번 수업이고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이고 그 다음에 총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24회까지 갔을 때 그때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네, 중학교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이상이면 24회면 물론 뒤에 그 고등어법 정도는 다시 또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이상이면 24회를 그러니까 주 2회 수업으로 했을 때 그렇죠.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물론 이건 편차는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편차 때문에 그런 편차가 거예요. 네.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또 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주 2회 수업도 좋지만 저는 주 1회 수업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주 1회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또 영작이나 또 단어도 잘 다지면서 너무 속도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천천히 좀 진행을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 1회 네네네. 그리고 어머니 방문 한 회 네네네. 그리고 또 주 2회 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 있을 거예요. 네네네. 어떤 애는 만약 주 3회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는 무리 그렇겠죠. 네네. 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아, 예, 네네.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학생들이고요. 네, 예, 시간도 좀 많이 영어에 대한 여유는 있는 거고 그거는 권장하지 않죠. 예. 네, 왜냐면 저희가 영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사실 토브 원장님이 가장 정말 국어와 영어의 밸런스,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은 또 수학도 배워야 되고 다른 책 읽기 활동 이런 것도 막 해야 되는데 영어를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한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구문이다 보니 맞아요. 예, 흐름을 중간에 딱 끊어지는 느낌. 한 번 섞이면은 와장창 섞이지 않던가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아이들이 느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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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일 차에서 그러니까 6일 차에서 한 번 느끼고 네. 한 2일 차에서 한 번 느끼고 네, 네, 네. 또 뒤에 한 번 느끼고 한 번씩 심하게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일주일에 만일 내가 좀 어려서 일주일에 한 번 인강으로 수업을 듣죠. 제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어머니께서 또 오셔가지고 네네. 또 방문해 주시고 네네. 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2회차를 듣고 네네. 또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간다면은 살짝 조금 비용은 더 들겠죠. 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계속 문법을 이렇게 맞아요. 연속적으로 끝없이 몇 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서 24회로 정리를 해 두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문법을 보통 뭐 4번, 5번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적용을 것도- 못하죠. 네, 적용을 하지 않았기 체화.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 학습을 하고 사실 이 토브에도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주요 표현들, 주요 어법들을 누적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괴롭죠. 네네. 애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예. 사실 그 많은 내용을 한 페이지 안에 적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이 프로그램화 시키셨다는 것도 저도 그걸 했지만 147개 정도 되는 이 문항을 한 번에 풀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횟수보다는 네, 조금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다지면서 하는 게 결국엔 경제적인 세이브를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좀 어린 학생들은 조금 횟수보다는 네네네. 예, 그 다지고 나가는 거. 네네네. 하지만 중2부터 이상은 네네. 좀 그 스케줄에 맞게 가는 게 사실 네, 좋아요. 네네. 자기 합리화가 가장 무섭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나가는 게 좋은데 좀 너무 어린 아이라면. 네네. 하지만 정말 천재 같은 초등학생이라면은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저희 인강으로 가정에서 학습을 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옆에서 가르치시진 않아요. 제가 더 잘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게 가르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숙제가 있을 겁니다. 숙제가 프로그램화되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틀리면은 그 다음 번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그 즉시 바로 정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풀든 새벽 4시에 풀든 어쨌든 답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되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방문을 하시죠. 네. 방문하셔서 학생이 어려웠던 질문 그리고 학생과 함께 또 구문을 풀고 네. 또 학생의 단어 시험을 치고 스케줄도 또 따주실 네, 거고 그런 걸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시잖아요. 수업은 이제 두 번 인강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두 번째에 대한 이제 방문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 1시간으로 충분할까요? 과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만일 속도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그때 이제 가정 방문도 있지만 학원에 와서 사실 이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그 방도 마련해 주실 수 있다고 그때 그렇죠.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혹시나 가정이 너무 네네. 좀 불편하다, 네네. 우리 가정은 노출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저쪽에 컴퓨터 한 15대, 예, 그리고 강의실 한 개 마련해 놓습니다. 그 강의실을 학생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정규반 아이들은 같은 속도로 쫙 나가지만 그 과연 네네네. 학생들은 또 저기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은 옆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면 사실 테스트에 대한 두려움, 또 긴장, 불안, 또 하기 싫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 심리학적으로 무슨 효과인지 아세요?
그게 호손 효과라고 아, 네. 예, 타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수업 시간에 네, 네. 말하는 게 너희들이 자꾸 집중 안 하면은 아무 어머니나 오셔가지고 네, 뒤에 앉아 네. 계실 거라고. 그럼 어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냥 네. 핸드폰 보셔도 되고 음악 들으셔도 되고. 근데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이들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 현상이 꽤 크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가정에서 물론 직접 방문해서 할 때 아이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데 이게 테스트다 보니 마음가짐이 약간 흩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원에 와서 진짜 시험 보는 자세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선생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또 이게 이제 잘 안 풀리는 부분을 같이 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시간이라는 시간이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요? 라는 원장님의 우려가 사실은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이게 예. 점점 이제 이게 조금 뒤로 길어지면서 네네네네네.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리 리뷰 테스트를 보고 예, 던져주고 네네. 틀린 부분을 어머니께서 가셔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요. 하면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 테스트라는 게 사실 평생 봐야 되는 게 그렇죠.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어린 학생이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결국 고등가고 대입을 볼 때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턱을 개거나 막 뭔가를 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앉은 상태에서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제가 어머니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일본 어머니로 오신 그게 네네.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뭔가 참 많은 창의적인 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요? 예, 일단 그런 게 저는 참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토부 학원도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구문을 푸시다가 네네네. 이게 외운다고 풀리는 구문이 아닌 구문들도 많죠. 많죠. 왜냐하면 사실 또 어머님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 너무 쉬워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 거의 이제 완료 단계, 그러니까 몇 강 남지 않았을 때 한 16회차 이상으로 넘어가면 앞뒤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런 문장들이 저희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이나 그렇죠. 어머님들이 사실 중등 내신을 위해서 토부를 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고등 내신 준비, 결국에는 대입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 줄 수 있는 이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워서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 또 어떤 문제는 20초, 15초 안에 풀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들은 한 2분 이상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도 또 어떤 문제는 네네. 다시 태어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문제도 맞아요. 제가 가끔씩 이런 공부면은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도 안 되겠다. 네네네. 첫날 배웠던 게 전명구였죠. 네네. 배우셨던 게 네네. 전명구가 결국에는 쉽던가요? 전명구 안에 전명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명구 이 명사라는 개념이 물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난 영어를 좋아했어라던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지만 이걸 문법적으로 접했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사가 단순히 단어가 아니고 맞아요. 구절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맞아요. 내가 이거를 괄호를 쳐야 되지? 나중에는 결국엔 원장님께서 이거를 기반으로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게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하는 거는 또 너무 세세하는 건 시간 그죠. 낭비죠. 그렇죠. 예. 큰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림을 숲을 보기 전에 일단 나무를 보는 방법을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구문이란 걸 원장님께서 체화라고 얘기하셨지만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알려주신 대로 조금 쉬우면 쉽지만 또 그런 대로 또 어려우면 또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히 맞아요.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모른다고 좌절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전명구가 첫날 배웠던 전명구가 네네. 너무 쉬워 보이지만 네네. 마지막 날에 가서 전명구는 이게 이렇게까지도 연결돼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도대체 이 전명구 여기서부터 한 세 줄을 꺾어 나가면서 네네. 결국은 문장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네네네네. 허무함. 네네. 예, 그 안에서 또 즐거움.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긴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어머니께서도 아마 이제 저희 토부에 대한 생각은 이제 구문학원이다, 문법학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저희들이 구문이나 아니면은 그걸 학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프레임이 이제 그렇게 쓰여지고, 그래서 이게 유명하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랬는데, 트레이닝은 사실 제가 과정은 분당 학원 하기 전에 대치동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였어요. 아, 네. 그 분당에서 그 했을 뿐이고, 그리고 분당에서 얼마 있다가 제가 한 거는 계속해서 이런 백그라운드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백그라운드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인문학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 어차피 그리기 때문에. 근데 그 트레이닝하고 과정에서는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예. 딱 과외는 24회 TRBR 과정만 딱 끝나잖아요. 네네. 그럼 TRBR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리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리딩을 할 때 어떤 자세의 리딩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구문으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네네. 필요한 리딩의 자세는, 구문을 가지고 이제 딱 영어를 딱 접했을 때, 그때 다시 구문은 다 사라지고 없고 그냥 눈만 쭉쭉쭉쭉 가는. 예. 네네네. 근데 처음부터 이게 아마 읽다 보면 아이들의 예전 습성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글을 또 막 읽겠죠. 지금 하셨던 문법 구문 따로 네네. 따로.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가끔 제가 이제 영어를 가끔 모의고사 같은 걸 풀어봐요.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이때 이제 글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이 어법이나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보인다면 이건 투부정사의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등 학생이라면 중등 내신을 위해서 그런 걸 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와시나 대시 보이면 이거는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그냥 접속사인지 이런 거를 조금 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많이 접속사 관계대명사 말이 이제 나오시네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능을 치는 아이들은. 수능을 치는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이게 저는 이게 항상 그거였던 거예요. 구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구문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글을 보여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그건 제가 하루 이틀 받은 질문이 아니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이 이제 체화 구현인데, 제가 말하는 게 체화 구현, 체화를 시킨 뒤에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대상이 고2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고2라도 구문이 정확하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 뒤에 책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구문이 보여요. 저는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잖아요. 영어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구문을 분석해요. 저도 모르게 딱 분석하다가 틀려요. 틀리면 저건 잘못된 그 간판이다. 이게 아예 몸속에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가 말한 것처럼 저는 몰라요. 사실 유전자가 시키는 거였거든요. 수능을 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하는 건 망한 거죠. 맞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독해를 할 때 배웠던 구문들을 한 개씩 분석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중간에 제가 점점 어머니께 이제 구문을 조금씩 줄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예. 구문을 점점점 이만큼 했다가 구문을 좀 줄이면서 쭉 내려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구문이 통문장으로 그냥 익혀지는 거예요. 근데 익혀지는 그 순간은 사실 뭐 절차 기억 같은 뭐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거 방법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현재 인간으로서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싹 스며들면서 그게 다시 한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옛날과 지금과 똑같은 것처럼 느끼지만 완전히 다르고 체계가 다르고 배웠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만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은 학원으로 나와야 돼요. 네. 예. 그때부터는 다시 학원으로 와서 스텝반부터 다시 구문으로 계속 보면서 완전히 연결시켜 주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혼자 공부하고 싶다면은 꼭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건 24회가 끝난 뒤에는 쌤들이 더 투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머니 이런 인문학 책을 읽으시기에는 이제 공부 많이 하셨고 네네. 이제는 좀 쉬셔야 돼요. 네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그 과정까지 안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학원으로 나오십니다. 나오면은 저랑 같이 또 선생님들과 같이 또 그런 과정도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긴장 안 되세요? 근데 원래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뷰 하기 전에는 긴장했습니다. 실전에 강한 편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토부 하여튼 과외가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 사실 이게 네, 그냥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자리.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저도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참 애들한테는 무섭다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아니에요, 원장님. 강의할 때 보세요.
보이스. 강의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실 텐데. 아, 그 외에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전혀 네 맞아요. 저는 사실 힘이 별로 없어요. 이제 힘이 근데 강의실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들면은 그때는 돌변을 하는 것 같아요. 늑대 인간으로. 책임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책임감 그렇죠. 책임도 있겠죠. 네네. 책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익숙해진 것도 있을 거지만 근데 강의실 밖으로 나오면은 다시 그냥 기어가요. 예,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온 거고 들어가면은 늑대 인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들이 정말 되게 좋아요. 그 토부 가해를 할 때 이걸 지원하시고 싶은 어머님들 또는 토부 가해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조금 이런 마음가짐이었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머니께서 리드를 하시네. 아까는 그렇게 뭐 겁나시다고 하시더니 이제 리드를 하시는 어머니가 첫 번째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행해 주시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안 나오니 우리가 들어간다. 너희들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안 나오니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또 가치가 조금 부담스러우니 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또 과외를 꼭 원하는데 정말 검증된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을 못 찾으니 우리가 찾아서 또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서 너희한테 이제 보내드리는데 하시면 이게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무 쓰는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나와야 돼. 세상으로 나와야 되고 밖으로 나와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일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23회가 끝나면은 어느 학원에 가서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원에 가서도 내가 와 이거 문법으로는 얘가 잘 배웠다 밀리지 않는다 라고 할 만큼 어머니께서 또 어머니들께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잘 가르쳤죠. 근데 그 과정이 끝나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학원이든 다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쯤 되면은 제가 보기 뭐 어느 학원 가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더 어려운 그때부터 저는 인문학을 가르치지만 인문학 쪽으로 더 알고 싶으면 저희 학원이 또 맞고 또는 영어로 그냥 이제 수능 문제 풀이 뭐 그게 맞고 평소에도 풀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길은 상관없고 그냥 이 과정을 잘 마쳐서 끝까지 잘 마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 동안이 힘들다면은 정말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실 거고 정말 걱정인 거는 물론 저희들이 의지를 좀 보겠죠. 근데 중간에 하시다가 정말 의지가 없어요. 학원 같으면 뭐 그 정도 의지가 없으면 내 보내죠. 제가 수학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해 보시겠죠. 해보시다가 정말 이건 너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실제로 몇 분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네네 맞아요. 물론 아이가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아이에게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때가 있어. 각자 아이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나의 마음과 똑같이 발맞춰서 가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때와 아이들의 때는 또 다를 수 있고 근데 어머님들 때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또 그런 말도 해요. 이 시기가 아니면 또 공부할 시기가 아닐 수 있어서 딜레마죠.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돕겠지만 아이들이 만일 내가 이걸 놓지는 않겠다 하면 저는 그럼 어머님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같이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데 그걸 꼭 못 맞췄다고 해서 뭐 아이들 이제 우리야 빠이빠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제 학원에서는 네네. 학원에서 빠이빠이 그런데 네. 만일 어떤 아이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분사라고 칠게요. 분사가 너무 어렵고 어떤 아이는 또 의외로 가정법이 쉬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계속 기록이 남잖아요. 테스트를 했을 때 계속 남죠. 계속 남죠. 그러면 과정이 끝났을 때 어머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약한 부분은 어머님 다시 한번 조금 저희가 그 이해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했던 과정 중에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거는 그건 상의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의지가 없다. 뭐 숙제를 예를 들면 계속 안 해오거나 뭐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친구는 어머님들도 네, 같이 조금 그 아이의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늦지 않길 기도합시다. 정말 정말 늦지 않길. 제가 항상 말하는 네네네. 그때가 늦지 않길 기도하지만. 근데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어쨌거나 학원에서 일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때랑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때와 지금 때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런데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어느 때 시작하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출발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 나이 됐을 때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거. 또 그 처음 나갔던 친구들이 결국에 그렇다고 우리보다 많이 가고 있느냐? 그런 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던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떡하지 라던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중학생이라면 어머님들이 너무 다그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때 한참 사춘기의 아이들은 요 시기가 지나면 또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공부하고 싶지만 엄마의 한마디가 나를 공부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아이들하고 이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아마 토부에서 저희 엄마 선생님들을 뽑으신 이유가 이런 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민이라던가 또 아이들이 뭐 언제는 하기 싫다 하면 살짝 눈 감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원장님의 방침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2의 엄마가 되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시행착오를 끼치겠죠. 네네. 끼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살짝 눈 감아 준다는 거. 네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어머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좀 뭐랄까 그 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과거를 되돌아보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그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대2 이렇게 쭉 했었던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였고 네. 그렇게 그게 룰이었었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네네. 다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뭐 대통령이 되었다 뭐 이런 거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살짝의 시간들에 대한 그걸 꼭 이루를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는. 네네. 그리고 향후 저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꼭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막 이게 막 부딪혀서 싸우고 싶은 애들이 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열을 두시고 하지만 공부는 해두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살짝 눈 감아 준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점수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안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뭔지 알 안 것 같아요.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야박하지. 너무 다그치거나 야박하거나. 네, 야박하거나 그래서 저는 조금 아이랑 이게 친숙해질 시간 동안은 화해.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맞아요. 네, 필요하죠. 학원은 참 야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특히나 저는 야박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봐서 근데 어머니들은 그 점에서 장점이 참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많이 엄마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 마음을 그 선생님께 너무 과하게 느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만일 어쩌면 이제 뭐 아이들과 톡을 하다 보면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정도가 과하다. 의존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못 느낀 또는 또는 가정에서 불안했었던 또는 충족되지 못한 그런 욕망 같은 거를 정말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저는 과외를 안 해봐서 저는 학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겠지만 물론 과외가 이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기관과 협약은 아니죠. 어쨌든 맺었는데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기관에서 네네.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저희는 다 무료로 다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쨌든 상처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너무 이제 하면 이게 공감도 총량이 있는데 네네. 예, 어머니께서는 또 아이 있으시고 저는 그게 참 사실 걱정이 돼요. 최근에 걱정이 확 들더라고요. 좀 분리해야 돼. 그거는 이제 과외를 저희 네. 하시는 어머님들과 조금 정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서로 해서 사실 조금 분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이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만들지 않으려고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네네. 저희가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되다 보니 네네. 너무
어머니로 느낄 네네. 요즘 아이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단지 어머니로서 나는 되게 의지가 되고 싶다. 그건- 지금 제가 본 어머니들이 대부분이 그런 어머니들이세요. 아 그래요? 되게 푸근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감싸주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들이시라서 좀 그 부분이 걱정이 확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친구가 저희 아이도 저희한테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 그 정도? 친구 같은. 네네. 그래서 아마 친구 같은 네네네. 친구 같은 선생님. 네, 친구 네네. 같은 선생님.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머니들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머니께서 저희와 계약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토부의 품 안에서 네네. 이제 나가시는데 어머니께서 감당하기 힘드신 어머니들도 분명히 계세요. 정말 너무 무서운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의외에 또 돌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네네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보호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토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 뭐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장을 보장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어머니는 저희가 드리는 페이에 만족하세요? 네. 그러면은 세금 내실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대로 학원의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네. 이제 이거 하고 뭐 하면 이제 또 국가에 세금을 네네. 내겠죠.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국가에 살면서 국가가 나한테 뭘 해주냐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사실 국가도 모든 공공재 사업을 할 때는 세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학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정말 철저하게 냈었거든요. 시청에서 성실한 납세자 상도 2번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과외를 할 때 이거를 그냥 과외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까. 근데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합법적인 돈을 벌고 안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도 세금을 내시고 저희도 거기에 응당한 세금을 내면서 정직하게 그래도 클 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보여주고 싶어요. 책임을 그 국가에게 해야 할 책임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그렇게 다 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커리큘럼과 그 나머지 모든 그 상황은 일단은 제가 다시 녹음을 해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촬영을 할 거고요. 이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제가 정하는 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뭐 크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일이 저는 아이들에게도 저한테도 큰 자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기한을 두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외하시면서 네. 부담 갖지 마세요. 몇 명을 채워야 되는 부담도 없고 그리고 또 좀 쉬고 싶을 땐 또 쉬시고 근데 그 학생이 딱 끝났을 때는 저 한 3개월 여행 갔다 올게요. 여행 갔다 오시고 그렇게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이 싫어서 나간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내보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뵈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부 끝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그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턱 잠깐 살짝 막히더라고요. 좀 이제 아이들 또 상처받을 일도 있을 거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도와주면서 또 어머님의 아이 얼마 전에 인사했다던 그 아이도 제가 아마 그 학생에게 제가 말을 걸었다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걸었다면 아마 총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랜딩을 준비 중 착륙을 준비할 텐데 착륙도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하고 싶진 않고 아름답게 착륙해서 제 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의 꿈. 아프리카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학교에 세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아프리카로 옮겨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아마 2달 뒤에 2번째 우물이 완성될 거예요. 그럼 그 우물은 누가 지은 걸까요? 원장님이요. 아니요. 학생들이 모아서. 그렇죠. 왜냐면 학생들 성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 우물 이름에 스튜던트 오브 토브로 되어 있어요. 토브의 학생들의 이름으로. 저는 아이들이 이 복을 꼭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학교도 제가 무슨 수로도 짓겠어요. 다 수학료로 받은 걸로 할 거기 때문에 학교를 여러 군데 캠퍼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국에서도 수업을 하고 또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또 아프리카에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관도 많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제 꿈을 저는 또 그쪽으로 실현을 하고 싶어 그쪽으로는 지금 이제 이륙하고 싶은 거고요. 이륙과 착륙을 적정한 시기에 하고 또 어머니 지금 이륙이죠. 네. 예, 멋지게 상승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치 뭐처럼 벌처럼. 독수리처럼 상승하세요. 가속도 샥 올라가듯이 그렇게 멋지게 상승하셔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혹시나 어머니께서 다시 저랑 또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때는 어머니께서 설명회에서 하시는 날이 되기를 저 옆에 있어 네. 대표도 또 옆에서 있어 드릴 거고 어머니 부분은 어머니께서 멋지게 과외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고 그런 설명회 우리 설명회를 잘 안 하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설명회를 한번 하게 되면은 정말 멋지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머니 부분은 멋지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또 다가오기를 바라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토부 과외를 일단 오늘은 뭐 프로그램 설명회라기보다는 아마 이 영상을 찍으신 이유가 토부 과외에 대한 궁금점도 있지만 토부 과외 어머님들은 과연 어떤 선생님들일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의 학업에 대한 궁금증 또 이 토부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 또 그래서 또 본인의 지금 경력이 단절되셔서 일을 생각하시고 다 새로운 기회를 또 생각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초반에 조금 아직 저희가 이제 처음 단계라 어머님들이 약간 미숙하실 수도 있고 저조차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조금 기다려 주시거나 또 얘기 나눠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세요.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시행착오 하셔도 돼요. 많이 할 겁니다. 네,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또 뒤에 오신 어머니님께서 네네, 맞아요. 또 그걸 보고 이렇게 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네, 지금까지 토부 과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도대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선생님이 토부 과외로 나가시는가? 보셨다시피 이런 분이세요. 화려한 학벌과 현란한 그 경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갖출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세요. 통찰력 있으시고 일단은 마음이 저보다 훨씬 더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이 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따가 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형 강의로 수업을 해야 되지만 또 한 명 한 명의 그 학생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처럼 친구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저희 토부 안에서 저희들이 내보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바로 항상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강의실 한 개 비워놨으니까 집이 너무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학원을 이쪽으로 보내셔서 학원 공부하는 애들도 한번 보게 하시고 어머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네. 진행되는지 한번 봐주시라고. 저는 내년에 이 시간, 내후년에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너무 기대돼요. 크게 저희가 막 노력하고 힘을 안 써도 서서히 멋진 또한 또 다른 이륙을 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러기 위해 어머니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곧 나가셔야 될 텐데 이제 준비 마지막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화이팅. 우리 항상 회식할 때 짠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위아 토부. We are top. 제가 위아 하면 같이 토부가 되는 거예요. 위아 top. 토부.